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상북도가 영덕 강구항 일대에 상습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해상대교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마을 주민들은 대형 구조물이 해안 조망권을 침해해 땅값 하락에 따른 재산권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민들도 대형 교각 때문에 어선 충돌 사고가 우려된다며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 위로 영덕 강구항과 3사 해상공원을 잇는 강구대교 건설 현장입니다. 강구항 일대 교통난 해소와 관광객 편의를 위해 지난해 11월 착공해 현재 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대 21m 높이의 다리와 7m 높이의 도로 구조물이 마을 앞 해안 쪽으로 들어설 경우 심각한 조망권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모두 600여 명. 바다 경관이 가려져 재산권 피해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대대로 바다가 보이는 청정지역입니다. 바다도 많이 가리고 조망권도 침해가 되고 재산권도 다리 밑에는 당연히 땅값도 떨어집니다. 어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구항을 매일 오가는 어선은 모두 60여 척. 항구 입구의 폭이 100여 미터에 불과한데 대형 교각이 해상에 설치될 경우 어선 충돌 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협상하는데 여기다 대형 교각이 들어서 버리면 사실 어민들 진짜 밤 야간에 조업을 나가면 참 억수로 위험합니다. 생명에도 지장이 있고 생존권에도 지장이 엄청 많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다리와 도로 선형을 바다 쪽으로 50여 미터 옮기는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 주체인 경북도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강구대교는 500억 미만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정액될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발전을 위해 강구대교는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될 경우 2026년까지 목표로 한 공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상북도는 포항 흥안과 울진 구산 해수욕장에 내년부터 반려견 동반 해수욕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설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또 차박 캠핑 등 새로운 트렌드에 발맞춰 캠핑장을 매개로 지역 해수욕장을 특화하고 폭염을 피해 야간에도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영일대 해수욕장 등 야간 개장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북도는 폐장 후에도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입수 금지 알림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한편 올해 경북 동해안 23개소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53만여 명으로 지난해 41만 명보다 29% 증가했습니다. 군 소음보상법에 따라 이제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청을 하면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은 군 기지 인근에 사는 주민으로 한정돼 있는데요. 소음 피해를 크게 겪고 있는 학교와 학생은 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어 아이들 학습권 보상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건희 기자입니다. 대구 동구 불로중학교는 K2 공군기지와 직선거리로 수백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전투기가 이륙할 때마다 학교는 귀를 찢을 듯한 소음에 시달립니다. 한 조사에서 이 중학교 항공기 소음은 85에서 90 웨클로 데시벨로는 100 정도에 달해 일상생활이 어렵고 일시적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학교 측이 지난 25일 아침 8시부터 매 시간 조사해보니 10분 간격으로 전투기가 이륙해 소음을 일으켰습니다. 학교 외벽에 이중창을 달았지만 전투기 소음은 고스란히 교실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수업이 도중에 멈추는가 하면 쉬는 시간 친구들과 대화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고막을 약간 고막을 포기해야 된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점도 힘들고요. 그리고 전투기 소음 때문에 친구들과의 의사소통도 원활히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것도 힘듭니다. 흐름도 끊기게 되고 집중이 안 되고. 2005년 한 연구조사에서 전투기 소음은 학생들에게 주의 집중력이 필요한 인지 기능과 수행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음 피해는
초등학생이 가장 크게 겪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학교에 더 많은 교사와 학습 도구를 지원하고 수업 시간을 늘리는 등의 학습권 보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주의 집중력이나 정보 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미국에서도 이미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 학습권은 건강상의 피해나 환경권의 피해나 혹은 재산권의 피해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군 비행장 등에서 나는 소음을 보상하도록 군소음 방지법이 2년 전 시행됐지만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대구교육청도 학생 피해 대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에 군 비행장이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 교육청은 조례를 만들어 시설 개선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학교 기본 경비에 지금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표면적으로 좀 나타나게 좀 더 많은 이런 지원을 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은 좀 다른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좀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는 군소음 보상법 대상에 학교를 추가해 국고로 시설 교체비와 전기요금,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제 통과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항시는 이번 달부터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인 스카이코비원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백신은 유전자 제조합 방식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사가 제조했으며 시는 스카이코비원을 접종할 수 있는 위탁 의료기관 11곳을 지정해 오늘부터 접종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9월 5일부터는 남구 코아 이비인후과, 북구 CT병원에서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경상북도는 청년들의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비 53억 원을 들여 마린보이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도와 동해안시군이 유유 어선을 매입해 청년들에게 3년간 임대하고 청년 어부촌을 조성해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청년들이 어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를 지정해 어업 기술을 가르치고 문화 바우처도 지원합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는 상반기에 이어 가을철 경북 관광객을 대상으로 버스비를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국 기관 및 단체와 여행사로 30명 이상의 관광객이 경북의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방문할 경우 버스 한 대당 최대 60만 원, 1년에 2번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여행 전 사전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여행 후 10일 이내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부터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 정도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드는 9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흐린 하늘에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머물면서 종일 선선했는데요. 내일부터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도 밤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포항과 경주 10에서 60, 영덕과 울진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바람까지 더욱더 강해지겠습니다. 소속 15m에서 20m 안팎으로 강풍이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2도 분포로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경북 동해안 전 지역 24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23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동해상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내일부터는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남부 해상에서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가오는 태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초강력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에는 일요일부터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는 태풍 흰남노 북상에 대비해 오늘 포항시 연이읍 택전리 회화나무 숲에서 옆으로 쓰러진 고목을 제거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숲에는 수령 300년 이상 된 녹어수 50여 그루가 모여 있는데
일부 나무의 밑동이 썩으면서 지난달 24일 나무 일부가 도로 쪽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포항 택전리 숲은 회화나무 11그루와 팽나무, 느티나무 등 50여 그루가 습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포항시는 지난 1982년 이곳의 고목을 보호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스텍 화학과 장영태 교수 연구팀이 일본 카나자와대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세포 소기관의 온도 변화를 빛으로 볼 수 있는 형광 온도계를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을 통해 미토콘드리아 등 거의 모든 세포기관의 온도 변화를 시각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머티리얼스 투데이 바이오에 최근 게재됐습니다. 울진해경은 어선 엔진을 고의로 망가뜨려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혐의로 선주와 선장, 기관 수리업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9.77톤급 어선에 엔진 오일을 빼내고 시동을 걸어 고의로 고장을 낸 뒤 엔진이 낡아 파손된 것처럼 위장해 최근 수협에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엔진 고장에 따른 수리비 4천여만 원 가운데 수협에서 지급하는 어선 보험 금액은 약 1,000만 원에 이른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경주시 의회는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인 정책 지원관 3명을 신규 임용했습니다. 정책 지원관은 7급 대우를 받고 2년 동안 근무하고 근무 실적과 성과에 따라 5년 이내 근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 의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2명, 내년 말까지 5명의 정책 지원관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오는 9월 말까지 동해바다에 투입한 인공어초에 대한 정기 하자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대상은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끝나지 않은 인공어초 6,100여 개이며 사업 발주 부서 담당자를 검사원으로 임명해 검사를 진행합니다.